제가 역학적인 즉 주역 연구가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서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들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입구에 있는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주역 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주역 연구원은 월 2회 정도 강좌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내가 가르쳐 준 부분에 지적해 준 부분을 집에서 공부해 와서 그걸 다시 서로 토론 발표하면서 확실한 주역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역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직업화 하려는 무슨 철학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걸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역을 통해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고 조화롭게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면서 주역의 학문적인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강좌비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건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1기를 모집하는데 그건 한 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이 한 15명 정도는 소화시켜서 서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후 한 6시부터 저녁 한 9시 내지 10시까지 또는 마치도록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9시 정도에는 공부를 마치도록 그건 탄력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공지된 전화번호나 제 사무실에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써 보내면 되겠습니다. 일체의 학벌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라든지 이런 건 관계치 않습니다. 특히 나이와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걸 보고 제가 그 사람의 명리학적인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사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면접을 통해서 봐가지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6개월 과정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2회 정도의 강좌를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통해서 주역을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서책을 3권 냈죠. 그리고 전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 훌륭한 경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해주길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재차 설명드리지만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리니까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직업, 연령 또는 자기의 생활 수준 이런 건 전혀 관계하지 마시고 오직 제하고 면접이나 또는 그분의 성향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내 주역을 공부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에게만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단지 우리 사무실에 오는 차비라든지 또는 식사대라든지 이런 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대한 경제적인 것은 전혀 부담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차례도 이러한 부분을 공지해서 25일 정도에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지정된 사람에게 연락이 가면 와서 저를 만나서 만나보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앞에 이야기한 것은 공지사항이고 오늘은 역경에서 설명하는 허허실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 그러니까 한 2, 3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역 연구를 해가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알마라는 철학관을 운영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강락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룸사롱이 아주 많았고 아주 대형 룸사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또는 뭐 그게 이제 미드나이트로 발전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매춘 행위, 호객 행위 이런 건 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성문화도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두 사람의 아주 묘한 손님이 왔는데 한 여자는 아주 절세 미인이에요. 몸매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흔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 한 분과 하나는 뚱뚱하고 뭐 별 볼 일도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네 아줌마 비슷한 두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뚱뚱한 그 사람은 부산에서 제일 큰 룸사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K 룸사롱이라고 그렇게 상호를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하고, 한 분은 그 밑에서 마담을 하는 아주 이쁜 여자였어요. 근데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그 예쁜 여자가 남포동 입구에, 부산에 있는 아주 번화거리죠. 그 남포동 입구에 룸사롱을 하나 개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뚱뚱한 여자가 한다는 말이, 나도 지금 룸사롱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그 장소는 부산역 근처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역에서 남포동으로 오는 길에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빈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룸사롱을 아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 만들어서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이쁜 여자 보고 물었어. 당신은 어디서 하랍니까? 그러니까 남포동 입구에 아주 요지에다가, 그 요지라는 좋은 자리에다가 장소는 3층, 4층, 5층을 한꺼번에 빌려서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쁜 여자를 보고 당신은 그 장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망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리고 뚱뚱한 여자 보고 당신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한 사람은 못난 여자 보고는 잘 될 거라고. 잘생긴, 뭐랄까, 그 탤런트나 배우보다도 훨씬 인물이 좋고 스타일이 멋있는, 그 목소리도 아주 좋고 한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래 솜씨는 하여튼 가수를 능가할 정도로 노래도 잘 부른다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소리를 들은 그 아줌마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하류계 생활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산에서 내보다도 잘 나가는 마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이래. 내가 얼마나 많은 손님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룸사롱을 하면 전부 다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왜 망합니까? 이러대. 그건 알 수가 없고 내가 이랬어. 영 기분이 나쁘면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존 부산역 앞에서 큰 건물을 지어서 룸사롱을 하려고 하는 못생긴 여자는 기분이 엄청 좋아. 자기는 잘 된다고 하니까. 그 희비상곡선을 이루고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개업을 둘이가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게 남포동 입구에 있는 커피타운이라는 룸사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 아마 그때 그분은 내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내보다 나이가 많으면 80 정도 됐으니까 살아있더라도 그래 술을 그리 마시고 좀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이 장수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매졌어요. 한마디 이야기 들으니까 커피타운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한마디 신이 나서 장사를 하러 다녔어. 근데 어찌 된 줄 아십니까? K 룸사롱의 여자분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기는 뭐 장사를 시작해 별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들을 저 서울에서 구해가지고 뭐 되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서 이제 장사를 둘이가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났느냐면 그 커피타운을 하는 그 잘생긴 마담은 오는 손님마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독한 양주를 한 잔씩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양주가 그 가짜 양주도 많을 겁니다. 에? 그러니까 하루에 오는 손님 한 방에 들어가서 한두 잔씩 마시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하루에 솔직히 양주 한 병쯤은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서 하려고 해도 그 비싼 술을 그 분한테 주는 그 손님이 다 마시는가 감독하거나 감시. 워낙 그때 여자들이 술을 쓰레기통에 숨겨서 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술값 내는 손님들은 그 술 먹는 걸 감시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흘렀어요. 근데 여자가 위장병이 났어. 술병이 나서 도저히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K룸사롱을 하는 부산역 근처에 있는 그 새로 건물 지은 분은 자기가 손님한테 가고 싶어도 와도 술도 잘 안 줘. 못생긴 그거하고 한테 별로 인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손님을 체크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그 방에 넣어 주어야 그 손님이 좋을 것인가를 그것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건강 관리나 하고. 그래서 아파서 들어누운 바람에 그 장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커피타운인가 하는 그 룸사롱은. 밑에 있는 지배인이라는 놈이 도둑질 다 해먹고. 그러고 그 상대적으로 그 인기 있는 여사장이 없는 바람에 손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뒤에는 한 1년쯤 지내선 빚더미 속에 앉아서 사실은 그 여자는 어딘가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생긴 여자 그 사람이 장사를 잘 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좀 못난 여자, 뚱뚱하고 별 볼일 없는 그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 서비스업을 한다면 그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게 역경에서 이야기하는 허허실실입니다. 빈 곳에서는 빈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가득 차 있고 속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지만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습니까? 외모만 번듯하면 그 사람이 아주 속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허하게 보여도 그 속에 알찬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전부 다 평가해서 내 어떤 기세를 만들어내진 않는지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화두입니다. 삶을 살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그 알찬 기운, 허한 곳에서 실한 것을 발견하고 겉으로 좋아 보이면서도 허하고 껍데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사고 방식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여자의 외모만 보고 아주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누가 거래를 하고 그럴 때 그 남자가 아주 미남이고 잘생겼으면 아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외모가 조금 비틀어지고 잘못돼서 있는 사람은 갈세하고 내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마 20대의 말기 30대의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현존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 너무 외적인 모습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에는 외비지와 내비지를 설명할 때 사람은 겉모습, 내면보다도 외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말이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겉을 잘 꾸미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거든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내면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 점을 명심해서 삶의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